예, 이번 시간에는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5절 work and fluid fluid에서 work는 일이라는 거고요. fluid force는 유체 역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유체 역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유체 역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work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fluid force는 그냥 나중에 예제 나오는데 간략하게 그냥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 보겠습니다. work, 일입니다. 한 일입니다. When an object moves distantly along a straight line as a result of be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거리 d만큼 움직이는데 힘을 내가 컨스탄트 마그네트 F라는 일정한 힘을 주었어요. 그때 한 일인 F 곱하기 D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은, X축이 있고요, 여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기준점을 여기로 하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갔어요. 물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던져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서 갔습니다. 근데 힘을 일정하게 줬어요. 뭐 기계로 했든지 기계를 이렇게 놓고 쭉 했든지 그러면은 0에서 D까지 한 일은 뭐냐면은 F 곱하기 D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만약에 제가 뭐 여기서 시작해서 뭐 한 1km 떨어진 곳까지 짐을 밀고 간다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세게 밀었어요. 근데 나중에 힘이 빠져서 아유 나 안 해. 그래서 중간에 쉴 때도 있고 아니면 되게 살살 밀 때도 있고 이래요. 즉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것을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어떤 간격마다 여기에서는 힘을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F1이라는 힘을, 여기서는 F2라는 힘을, 뭐 여기서는 뭐 F의 K라는 힘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work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각 n번째의 소구간에서 어떤 힘을 F의 K라는 힘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각 소구간의 길이 델타 x K라고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는 그럼 뭐냐면요. FK가 모두 상수 F로 일정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상수 F는 밖으로 빼면은 1부터 n까지 각 소구간의 길이 바로 전체 길이 D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힘을 나는 1m만큼 1의 힘을 똑같이 준다. 뭐 5m까지는 0.5N의 힘을 똑같이 준다. 이러지 않죠. 사람이 주어진 힘은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이 위치에서 주어지는 힘, 저 위치에서 주어지는 힘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워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즉 우리가 실제로 주어지는 일은 A에서 B까지 어떤 X라는 지점에서 힘 그거를 X라는 것까지 쭉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좀 일단 좀 이따가 보고요. 실제로 한 일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일을 어떻게 보냐? F 곱하기 D죠. 얘는 X축, Y축 관점에서 볼 때 0부터 D까지 요게 높이가 F이고 밑배기 D인 이런 면적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워크가 되고요.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은 0부터 D까지
이렇게 각 소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여기서는 F1, 여기서는 F2, F3, 뭐 F4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럼 요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F1이라는 힘으로 밀고 갔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2라는 힘을 밀고 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내가 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0부터 D까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힘을 안 주다가 하면서 계속 힘을 주다가 계속 힘을 일정하게 주다가 이 순간에 힘이 빠져서 다시 천천히 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즉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 지점에서 힘을 안 줬어요 제가. 근데 이 지점에서 힘을 조금 주고 그래서 중간쯤 가서 힘을 자 반 와서 더 해 그래서 으악 하면서 힘 많이 주고 이럴 때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에서 또 이 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뭐 A에서 B까지라고 할까요? 여기서 뭐 0에서 D까지라고 하니까는 그냥 똑같이 쓰면 그냥 뭐 0에서 D까지 그리고 그때 이 X라는 지점에서 내가 준 힘 fx죠. 라지 fx라고 스몰 fx 하지 말고 라지 fx로 하겠습니다. x한 지점에서 내가 fx라는 힘을 가했을 때 fx 요거를 x축 따라서 다 합한 거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몰 fx가요 상수이면은 우리는 이 식은 0에서 d까지 f dx가 돼서 f 곱하기 d 그래서 이 식과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느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fx라는 힘을 주었을 때 그걸 다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면적이라는 개념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fx가 힘이 항상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x라는 지점마다 fx가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워크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훅스 로 포 스프링에서 훅의 법칙은 뭐냐면 the force required to hold the stretched or compressed spring x unit from its natural length is proportional to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 어떤 스프링이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밀면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쭉 잡아당겨 늘리거나 할 때 그 힘은 x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은 이 힘은 kx라고 돼 있어서 k는 스프링 상수라고 하죠. 힘 펄스 컨스탄트 아니면 스프링 상수, 스프링 컨스탄트라고 됩니다. 그래서 훅스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스프링의 성분에는 크게 영향 안 받고요. 사실 영향을 받긴 받는데요. 뭐 스프링이 만약에 뭐 쇳덩어리로 되어 있느냐, 금으로 되어 있느냐, 뭐 고무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미미하게 있다고 치고요. 스프링에 대한 가해지는 힘은 뭐지?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프링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스프링, 침대 놓는 그런 스프링이에요. 침대 놓는 스프링 같은 건 굉장히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압축을 하든 잡아 당기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스프링 상수가 되게 커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Find the work required to compress a spring from its natural length of 1 feet to the length 0.75 f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스프링 상수가 16파운드 per feet일 때 이 스프링을 처음에는 실제 시판대 나온 스프링이 있는데 그걸 봤더니 얘가 1피트예요, 길이가. 근데 얘를 0.5피트, 75피트까지 줄이는데, 압축하는데 얼마만큼의 워크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워크는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이거죠. 처음에는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 1m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힘을 가했습니다. 포스를 가했더니 얘가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0.75 피트입니다. 단위가 피트인데 이제 미터 썼네. 이게 우리가 미터법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 0.75 피트까지 밀었으면은 내가 어디 힘을 주고 물건을 밀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힘을 줘서 으악 하면서 여기까지 밀고 왔죠. 예. 그때 한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후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x라는 것의 의미는요. x가 0이라는 것은, 자, x가 0이라는 것은 1m가 그대로 1m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m가 1m 그대로 유지되려면 안 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는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0.25m라는 것은, 여기서 x가 0.25라는 것은 1m짜리 스프링, 1피트짜리 스프링을 0.75피트까지 0.25피트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드는 힘이 fx는 16x라 0.2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0.1피트를 미는데 0.1피트까지 간 그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미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0.9피트다. 그럼 이거를 더 압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면은 16 곱하기 0.9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가해지는 힘이 적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만큼까지 보내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x는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내가 얼마만큼 밀고 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이 1피트에서 0.75피트가 됐다는 거는 요 x가 0에서 0.25까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fx는 kx이고 요 녀석이 16x이고요. x는 처음에 1피트에서 0.75피트까지니까 x는 0에서 0.25까지 예, 이렇게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 한 일 w는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0.25까지 fx ds 16x dx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2분의 1 0.5피트가 되겠다. 0.5 피트 곱하기 파운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5만큼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요거 스프링 상수가 여기 스프링 상수가 있고 그냥 x는 스프링을 압축할 때 거리 여기 요 길이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압축이 된다고 하면은 식은 그냥 16 곱하기 0.25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x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힘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1피트에서 0.피트까지 할 때 그 정도 힘으로 여기쯤 가서 그렇게 밀면 튕겨 나와요. 오히려. 왜냐하면 얘가 작용 반정에서 자꾸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다른 힘이 작용이 되거든요. 스프링 자체가 힘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가는 폴스가 얘보다 더 커야지만 이게 압축이 되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힘 주잖아요. 이 정도 힘을요. 이쯤에서 여기 보내려면 튕겨나가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후계 법칙이 그런 걸 설명해 줍니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도 더 많이 가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스프링을 천장에 매달아 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바로 자연 상태, 내추럴 상태예요. 자, a spring has a natural length of 1m. 요게 1m짜리예요. 그리고 a force of 24N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4N짜리 물질을 달아 놓으면요. 얘가 스프링 스트레치 투어 토탈 렌스 1.8m, 1.8m만큼 늘어난답니다. 자, 그때 이 폴스 콘스탄트 K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후계 법칙에 의해서요. 이 폴스 F는 스프링 상수 KX인데 현재 이 폴스는 24N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폴스는 24N이고요. 스프링 상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 X는 현재 어떻게 됐어요? 1m짜리가 1.8m까지 움직였죠. 그러니까는 총 X는 0.8만큼 움직였죠. 그러니까 X는 0.8이 됩니다. 요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30이 나오겠네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단위는 30N/m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How much work will it take to stretch the spring 2m beyond its natural length? 자, 이 녀석이 2m까지 늘어날 때 처음에 0에서 2m까지 늘어날 때 이제 총 한 일은 얼마입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한 일 워크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폴스는 x라는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분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럼 0에서 2까지 30x dx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은 60 정도 나옵니다. 뉴턴에 대한 거니까 원래 줄이라고 써야 되는데 단위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How far will a 45N per stretch the spring? 자, 24N이 아니라 45N짜리 물질을 다루면 얘가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ince 아까 스프링 상수는 30N/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45만큼의 힘을 주었을 때 30 곱하기 x가 되겠죠. 요 x가 간 만큼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1.5 여기서 미터 단위죠. 그러니까 미터만큼 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24N짜리 물질 닿을 때 0.8m 갔죠. 45N짜리 닿으면은 1.5m 갑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프링 상수가 이제 좀 큰 경우고요. 스프링 상수가 작으면요. 스프링 상수가 작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침대 같은 것도 그래요. 침대 같은 것도 스프링 상수가 크면 이게 잘 안 늘어나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도 이게 쑥 안 들어가는 이유가 스프링 상수가 작아서 그래요. 스프링 상수 작으면 가해지는 힘이 작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쑥 안 내려간다.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좀 생소하고 좀 낯선 문제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팅 오브젝트, 물질을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스프링이 내려온다 그랬는데요. 5파운드짜리 양동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면에서 into air by pulling, 이게 지면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20피트 오브 로프, 그러니까 20피터짜리 로프를 통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요. at the constant speed, 놀랍네요. 일정한 속도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원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 로프의 무게는 0.08파운드입니다. 피트당. 그러면은 이
양동이와 이 로프를 여기까지 올리는데 한 일은 얼마나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에 관한 힘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양동이를 여기까지 올리는 것, 또 하나는 로프를 여기까지 올리는 것.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일정한 속도로 물질을 끌어당겼다 했죠. 그러니까는 since F는 상수예요. 여기서 F는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상수냐면은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오죠. 요 경우 요거를 올리는데 이 물 양동이를 들어 올릴 때는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컨스탄트 스피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도 일정합니다. 힘이 일정한데 어떻게 일정하냐면은 20피트이고 그냥 이거죠. 20파운드짜리 양동이를 들어오기 위해서 20파운드의 포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폴스는 5파운드죠. 5파운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는 20m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동이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은 5 곱하기 20 해서 100 피트 곱하기 파운드 이런 게 되겠죠.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로프의 경우예요. 로프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게요.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처음상에서 로프의 길이가 1부터 20까지 20m예요. 20m짜리 로프를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기 위한 필요한 힘과 만약에 이 로프가 여기쯤에서 한 10m쯤은 10m 길이 로프를 들어올리는 힘은 달라요. 즉, 이 경우는 로프를 들어올 때는 힘이 그때 달라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힘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로프의 길이는 1피트당 0.08파운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폴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0.08 곱하기 x가 0일 때는 20 그대로, 그리고 x가 20일 때는 다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0이죠. 즉 20 마이너스 x만큼의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프를 들어올 때 로프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한 일은 인테그랄 0에서 20까지 0.08 20 마이너스 x dx가 됩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걸 하면은 16피트가 됩니다. 16피트 곱하기 파운드예요. 그래서 양동이와 로프를 다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토탈 워크라고 그래서 요 총 일은 어떻게 되면 116피트 곱하기 파운드가 되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만약에 문제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태까지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걸 빼요. 그리고 how much was spent lifting the bucklet 요거 빼요. 그리고 단 로프의 무게는 무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답은 그냥 100피트 곱하기 파운드 요것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로프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프가 여기 있을 때는 총 20m짜리 길이의 로프를 올려야 되지만은 만약에 여기가 10m 좀 위치에 있으면 10m 남았죠. 그러니까 10m 길이의 로프를 올리는데 드는 힘 한 5m 남았다?
그러면은 5m짜리 로프를 들어올리는 힘 다 다르죠. 그래서 그때 폴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일은 적분 형태로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루이드 포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약간 좀 해야 될 말이 좀 길어요. 이거는 실제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플루이드 포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다 달아놨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그냥 이거는 소개해드리는 거 선에서 넘어가고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워크에 관한 거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플루이드 포스는 그냥 예제만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 소개도 아니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선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6장 5절까지 했고 6장 5절이 끝으로 6장도 끝입니다. 그래서 6장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